변동성과 샤프 지수와 정보 비율만 갖고 우리나라 몇백 개 펀드 중에서 한번 딱 스크린 해봤어요. 저 이거 채 1분도 안 걸렸거든요. 한번 볼게요. 정말 좋았는지. 자, 보세요. 와우, 와우, 와우. 위험 지표 데이터 값만 보고 찾아냈는데 그 결과로 이렇게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박영원입니다. 요즘 저한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채권 펀드, 어떤 주식형 펀드가 퇴직연금에 이렇게 편입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비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펀드에 어떤 펀드가 좋은지, 그런 좋은 펀드를 가려내는 방법, 좋은 펀드 가려내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펀드를 이렇게 좋은 펀드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좋은 펀드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위험 분석 지표를 가지고 한번 좋은 퇴직연금 펀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려드릴 게 이제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로 나누어져요. 그죠? 근데 보통 패시브 펀드라 하면 보통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게 뭐냐면 ETF가 패시브 펀드잖아요. 그죠? ETF가 패시브 펀드고 즉 뭐냐면은 우리 ETF는 뭐예요? 우리가 시장을 예측해서 앞으로 금리가 예를 들면 오를 것 같다. 뭐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채권보다는 주식이 좋을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장기 채권을 선택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시장 상황 판단을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직접 하셔서 펀드나 ETF를 선택해야 되는 게 보통 패시브 펀드와 ETF의 특징인데 우리가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좀 굉장히 호흡이 길고 좀 사실은 좀 신경 안 쓰고 싶지 않아요. 좀 알아서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액티브 펀드는 투자의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어떤 시장 상황을 적이 대처해서 운영하는 펀드를 액티브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내 주식형 펀드 액티브 펀드는 국내 코스피를 우리가 이기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 채권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 액티브 펀드는 어떤 시장의 상황에 전문가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나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시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액티브 펀드를 선택하면 사실은 중장기적인 우리 퇴직연금 성과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좋은 거야? 찾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방법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책을 썼어요. 그죠? 책을 써서 이렇게 내용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좀 먼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액티브 펀드 예를 들면 어떤 과거의 성과가 요즘은 좀 덜하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뭐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라든지 유명한 펀드들이 많았죠. 그래서 펀드 수탁고도 많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인들이 성과를 보고 지난 한 1년 동안에 코스피보다 엄청 잘했네요 라고 해서 성과를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많은데 좋은 펀드를 선택하려고 하면 좋은 퇴직연금 펀드를 선택하려고 하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성과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 액티브 펀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꼭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이걸 참 보기는 어렵죠. 어쨌건 간에 우리가 과거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그 어떤 펀드를 액티브 펀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이런 좋은 펀드 선정할 때는 그 성과보다 또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펀드의 위험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미국이 굉장히 금융투자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SC에서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액티브 펀드를 선택할 때 또는 일반 투자를 할 때 좀 가이드 지침서를 얘기를 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그대로 읽어볼게요.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위한 신뢰할 만한 지표가 아니다. 즉
과거의 성과가 좋다고 해서 미래에 반드시 좋다는 거 아니다. 그 뜻이고, 그래서 과거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담보해주는 좋은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거다? 작년에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현혹당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의 좋은 성과 때문에 그걸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성과를 보면은 보통 그 성과 지표를 보면 그 성과를 만드는 동안에 얼만큼 많이 어떤 리스크를 안고 그 성과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이 성과를 만드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여기 볼레타일 변동성이거든요. 그 지난 한 1년 동안 성과를 만드는 동안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0%가 났어요. 1년 동안 10% 났다고 하면은 같은 10%라도 어떤 건 이렇게 해서 10% 달성된 게 있고, 또 반대로 또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10% 달성된 거 있죠. 그러면 이거는 변동성이 큰 거고 여기는 변동성이 작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밑에 한글로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의 성과는 미래 성과의 예측 지표로서 신뢰할 지표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에 과거의 우수한 성과에 현혹되면 안 된다. 펀드를 고를 때 그런 얘기고, 그러나 과거 성과는 투자자가 펀드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데는 되게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미국 SEC가 얘기한 게 이런 거잖아요. 자, 볼게요. 예를 들면 성과, 위험 또는 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변동성.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ETF 펀드를 선택하거나 ETF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일반 좋은 연금 펀드를 퇴직연금 펀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뭘 첫 번째 보시냐면 과거의 성과 어땠는지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과거의 성과를 보고 반면에 위험은 거의 안 보시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SEC에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성과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위험을 자세히 뜯어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과는 미래에 그대로 쭉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과거의 위험의 캐릭터는 미래에도 보통 액티브 펀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펀드를 선택할 때는 성과보다는 위험, 변동성을 더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네 투자자들은 어떻게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죠. 성과는, 그러니까 위험은 별로 관심 없고 오로지 성과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펀드 선택 못합니다. 즉 뭐냐면, 아니 되게 좋다고 해서 내가 가입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나니까 성과 안 좋잖아요.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퇴직연금을 위해서 좋은 펀드를, 좋은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십시오. 즉 성과를 보긴 보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위험을 좀 잘 보고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과와 변동성을 동시에 우리가 보고 좋은 펀드인지를 판단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행히 우리가 어떤 게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이런 거를 우리 일일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성과와 위험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지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지표가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성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위험을 감안한 성과, 한국말로 위험 조정 수익이라고 합니다. 위험 조정 수익인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위험 조정 수익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그냥 좋은 퇴직연금 펀드를 고르시는 방법이에요. 결론은 되게 쉽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냥 제가 표현했는데 맛배기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위험 조정 수익률이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하나는 정보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샤프 비율. 이거 물론 더 많은데 이 두 가지 정도만 알면 여러분 충분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사실은 정보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정보 비율이 제일 중요하고, 이 정보 비율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인포메이션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레이시오라고 하고, 인포메이션 레이시오라 하면 어떤 거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험 조정 수익률인데 어떤 포트폴리오 위험 조정 수익률인데 펀드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수, 그러니까 벤치마크 대비해서 해당하는 펀드가 얼마나 좀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내 주식형 펀드예요. 국내 주식형 펀드면 코스피 대비해서 해당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정보 비율이고,
그러면 이 정보 비율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위험 조정 수준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심플해요. 그냥 이 정보 비율, 이 정보 비율 값이 크면 좋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럼 정보 비율은 이놈은 어떻게 계산하니? 라고 하는데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이건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어느 정도 정보 비율이 좋아야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냥 이게 좀 객관적으로 봐서 예를 들면 0.1만 돼서 좋은 건지 아니면 뭐 1 넘어야 좋은 건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0.5에서 한 1 정도만 되더라도 물론 그보다 더 좋아지는 건데 적어도 한 0.5 이상 되면은 괜찮은 거고요. 한 1이 넘어가면 되게 엑설런트한 겁니다. 플러스 1이 넘으면 엑설런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정보 비율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간단히 볼게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죠. 정보 비율이라 하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포트폴리오 수익률 마이너스 벤치마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면 A란 펀드가 있어요. A란 펀드가 1년 동안 20%가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10%가 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분자의 초과 성과 몇 프로 났죠? 10-2 했으니까 지수보다 10%가 더 났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트래킹 에러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 여기 볼게요. 트래킹 에러라는 건 추적 오차라고 하는데 뭐 좀 거창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투자의 펀드의 성과와 코스피의 성과 뭐 예를 들면 국내 주식 코스피의 성과와 얼만큼 이렇게 좀 편차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코스피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초과 성과가 났는데 이렇게 얼만큼 이게 이 편차가 큰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표준된 지수 대비해서 얼만큼 이게 좀 지수 대비한 변동성이 커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우리 구독자님들 머리 아픈데 그냥 기본 개념 이렇다는 정도고요.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보 비율은 어떻다?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근데 한 플러스 한 0.5만 돼도 괜찮은 거고 한 1% 넘어가면 상당히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밑에 분모가 되는 요 변동성은 무슨 변동성이냐면은 지수 대비해서 성과가 얼만큼 많이 움직이냐의 변동성이고요. 그러면은 정보 비율이 높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요 분모가 되는 변동성은 줄어들어야 되고 위에가 되는 초과 수익률은 높을수록 수익률이 좋은 거잖아요. 즉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정보 비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이 개념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좋은 펀드 선택하는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 분모가 되는 트래킹 에러가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트래킹 에러가 낮을수록 좋다는 거는 뭐냐면 지수에 이렇게 딱 붙여서 이 펀드를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트래킹 에러가 크다는 거는 코스피 예를 들면 국내 펀드인데 트래킹 에러가 크다는 거는 국내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편차를 내면서 운영했다는 얘기고 반면에 트래킹 에러가 낮다는 거는 코스피와 어떤 섹터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운영했다는 거에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트래킹 에러가 낮다는 거는 시장과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성과를 지수보다 엄청 더 잘 만들어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정보 비율이 높기 위해서는 트래킹 에러는 낮아야 되고 초과 성과는 커야 되는데 그것의 의미는 트래킹 에러가 낮다는 거는 일반 지수와 비슷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면서도 시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수록 정보 비율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정보 비율이 높다는 건 향후에도 이 해당하는 펀드가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트래킹 에러가 낮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샤프 비율인데 샤프 비율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란 펀드가 20% 났어. 그 다음에 요거는 예금이라 합시다. 예금 수익률. 그죠?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요 A란 펀드가 성과를 만들어낸 동안 얘 변동성이 10이다. 그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위에가 17%의 초과 성과를 만들었고 10이니까 예를 들면 이럴 때는 1.7배가 나오죠. 그래서 요 샤프 이건 사실 되게 이 값은 되게 좋습니다. 즉 여러분 자 이쯤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샤프 비율도 높을수록 좋아요. 아까 뭐라 했죠?
정보 비율도 IR 비율도 높을수록 좋고 샤프 비율도 높을수록 좋은데 근데 같은 변동성 이게 영어로 변동 분모가 위험 그러니까 변동성이 위험이거든요. 이렇게 초과 성과를 위험으로 나눈 거가 이제 보통 위험 조정 수익률인데 샤프는 말 그대로 해당하는 펀드의 운용의 변동성을 가지고 측정한 위험 조정 수익률인 반면에 여기 어떤 거죠? 이 정보 비율은 지수 대비해서 얼만큼 변동성을 가져갔는지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어떤 정보 비율과 샤프 레이쇼 이 두 가지가 좀 상충된다면 여러분들은 뭐에 더 방점을 줘야 된다? 정보 비율. 물론 정보 비율과 샤프 레이쇼 모두 다 높은 게 좋은 펀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해하셔야 될 게 변동성. 영어로 볼레타일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리스크 내지 제가 안 되나요? 위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투자 상품의 위험은 뭐냐면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면서 가느냐가 위험하다는 거고 이게 여기 있죠. 우리가 영어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건 어떤 건 변동성과 위험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투자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지그재그로 움직이는지가 변동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거와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거는 어느 게 변동성이 높다? 예, 이게 변동성이 높은 거고 여기는 변동성이 낮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투자는 그만큼 상대로 위험한 투자고 또 위험한 투자는 또 그만큼 기대 수익이 높은 거고요. 반면에 이렇게 변동성이 낮은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적은 거고 그만큼 또 기대 수익이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변동성, 내가 예측한 것과 달리 갈 가능성은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즉 변동성은 낮은 게 좋은 거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정보 비율은 높으면 좋은 거다. 두 번째, 샤프 지수도 높으면 좋은 거다. 반면 펀드의 변동성은 높은 게 좋은 거다, 낮은 게 좋은 거다? 낮은 게 좋은 거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냥 이 정도만 아셔도 우리가 좋은 펀드 선택할 때 한 60, 70%는 해결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21일 날 펀드 비교 사이트에서 가서 찾아낸 겁니다. 참고로 위험 조정 수익률만 가지고 먼저 찾았어요. 먼저 예시를 들면 제가 국내 주식형 펀드예요.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 어떤 게 좋은 펀드일 건가를 이제 제가 한번 샘플로 여러분한테 한번 찾아볼게요. 저 이름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위험 정보만 가지고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변동성을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낮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변동성이 요 특정한 어떤 그 상품이 변동성이 100명 중에서 11번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순으로 11등 한다는 얘기예요. 상위 10% 안에 들 정도 변동성이 낮다는 뜻이고요. 그죠? 반면에 6개월 지표입니다. 6개월 가정. 그 다음에 샤프 지수는 와우. 샤프 지수는 플러스 1.73이래요. 다시 한번 할게요. 변동성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 굿이고 그 다음에 샤프 지수와 정보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해당하는 펀드가 변동성은 앞에서 10번 정도로 낮게 나오고 반면 샤프 지수로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1.73이고 이거는 100명 중에서 반에서 3등 했대요. 반면 정보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와 플러스 2.38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뭐라 배웠나요? 기억나시나요? 정보 비율 어떻게 된다고? 여기 0.5만 돼도 9이고 1% 이상 되면 플러스 1점 되면 엑설런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 보세요. 플러스 2.38이에요.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그냥 이 펀드 이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요렇게 소트해서 딱 봤더니만 제가 이름을 좀 여기 여러 가지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가려놨는데 요렇게 변동성은 낮고 샤프 지수 높고 정보별 높은 펀드들만 이렇게 해서 위험 지표 갖고 한번 소트를 해보니까 요 펀드가 딱 선정이 됐는데 정말 성과가 좋았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변동성과 샤프 지수와 정보 비율만 갖고 우리나라 몇백 개 펀드 중에서 한번 딱 스크린 해봤어요. 저 이거 채 1분도 안 걸렸거든요.
한번 볼게요. 정말 좋았는지. 자, 보세요. 자료가 8월 19일 기준이네요. 국내 주경 펀드거든요. 국내 주경 펀드인데 이게 코스피입니다. 최근 1개월 요 날 기준으로 코스피가 4.5 깨졌는데 마이너스 4% 깨졌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지수가 마이너스 1% 깨졌는데 이 펀드는 플러스 3.13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6개월, 와우, 6개월은 이 펀드가 무려 13%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이거 보세요. 코스피는 똔똔 제자리네요. 플러스 1.3%. 그리고 최근 1년 성과. 이 펀드 무려 20% 났는데 지수는 7%. 최근 3년 볼까요? 3년은 더 놀랍네요. 코스피는 3년 동안 투자했으면 16% 깨졌대요. 근데 이 펀드는 플러스 23%입니다. 이게 이렇게 기간별 누적 성과거든요. 지수보다 모두 앞서고 있죠. 코스피보다 엄청 더 잘하고 있어요. 저 마쌤 요게가 특정한 구간이 잘해서 이렇게 누적 성과가 좋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이렇게 연도별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펀드에. 자, 볼게요. 최근 한 4년간만 볼게요. 와우. 21년도에 코스피가 3% 올랐는데 이 펀드 24% 수익 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코스피가 25% 정도 깨졌는데 이 펀드는 14%밖에 안 깨졌어요. 한 10% 덜 깨졌어요. 그리고 작년도 지수 18% 올랐는데 이 펀드 20% 났고 더 이겼죠? 그리고 금년도는 와우. 금년에 1% 올랐는데 지수는 15% 났어요. 최근 4년 동안에는 오를 때는 압도적으로 잘했고 깨질 때는 굉장히 잘 박았죠. 그래서 이런 펀드 제가 이제 성과를 추적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가 그냥 앞에 위험지표 데이터 값만 보고 찾아냈는데 그 결과 이렇게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말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수한 퇴직연금에 넣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위험지표, 성과와 위험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채권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더 눈에 확 보이게 만들려고 제가 국내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 국내 이렇게 금년 재미없는 장에서도 한 15% 이상 큰 수익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좋은 펀드를 우리가 좀 선택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퇴직형 소중한 운영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사실 제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책 팔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 책 절판됐습니다. 절판된 건데 어쨌건 간에 제가 운용사도 있었고 또 투자신탁회사도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펀드가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제가 제 직장에서 주로 역할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우리가 펀드 사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중에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첫 번째 성과 위험을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위험 조정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위험 조정 수익률이 높은 조정수익 대표적인 뭐냐? 정보 비율과 샤프 지수인데 이 두 지수 모두 다 높은 게 좋은 거고, 반면에 변동성은 낮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 낮으면서 샤프 지수 높고 정보 비율 높은 걸로 한번 선택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펀드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지수보다도 굉장히 잘한 펀드를 결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부 좀 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연금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